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오래 이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덜어내는 철학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 많은 분들이 비관주의 철학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만큼은 그 별명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따뜻한 방향으로 풀어보고 싶습니다. 비관주의라는 말이 때로는 차갑고 어둡게 들리지만 어떤 날에는 오히려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거든요. 특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 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내 인생은 늘 마음이 편한 날이 별로 없지? 좋은 일은 잠깐인데 힘든 일은 왜 이렇게 오래 가지?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마음은 자꾸 허전할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나무라기도 합니다. 내가 약해서 그런가? 내가 생각이 부정적이라 그런가? 내가 마음을 더 강하게 먹어야 하는데 하지만 마음이 정말 지칠 때는 그 다짐이 위로가 되기보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긍정해야 한다는 말이 어느 날은 힘든 건 내 책임이야처럼 들리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말을 건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원래 고통이 기본값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적어도 힘든 건 내가 부족해서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힘든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주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살던 시대를 잠깐 떠올려 보면 그의 시선이 왜 그런 방향으로 굳어졌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는 격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전쟁과 혼란, 경제와 사회의 흔들림이 계속되던 시기였고 내일이 오늘과 같을 거라고 믿기 어려운 공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삶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말들이 오히려 공허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노력하면 다 된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긍정하면 길이 열린다. 물론 이런 말들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말 힘든 사람 앞에서 그 말이 너무 쉽게 던져질 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은 그 말 뒤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 마음을 잘못 먹고 있는 건가? 나는 왜 긍정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못 버티지? 쇼펜하우어는 그런 위로를 싫어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위로가 사람을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을 덮지 않았습니다. 덮어주는 대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비관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절망과는 조금 다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비관은 아무것도 의미 없다. 끝이다가 아니라 삶을 너무 낭만적으로 오해하지 말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는 행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복을 지속되는 상태로 착각하면 삶이 더 괴로워진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길게 붙잡기 어려운 순간일 때가 많고 고통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는 손님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 내리지 말자고요. 쇼펜하우어가 삶을 고통 쪽으로 기울어 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인간을 움직이는 힘을 이성이 아니라 의지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지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의 욕구, 갈망, 집착, 충동,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가지고 싶고, 더 안전하고 싶고, 더 편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해도 마음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가 생각나고, 조금 안정되면 또 다른 불안이 올라오고, 칭찬을 들으면 더 듣고 싶고, 인정받으면 더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인간이 움직이는 원동력은 늘 원함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게 생기면 그게 없을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애를 씁니다. 시간을 씁니다. 돈을 씁니다.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얻습니다. 얻었을 때는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 숨을 돌리는 사이 마음은 다시 다른 결핍을 찾아냅니다. 이왕이면 더 그래도 아직 남들은 저만큼인데 그렇게 또 의지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구조를 아주 냉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삶이 고통인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원하기 때문이다. 원함이 멈추지 않는 한 결핍은 반복되고 결핍이 반복되는 한 고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을 탓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불안한 건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쉽게 흔들리고 원래 쉽게 또 원하고 원래 쉽게 비교하고 원래 쉽게 불안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이 힘든 날이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야. 그냥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특히 50대, 60대, 70대의 삶에는 그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라는 것이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아질 거야. 조금만 더 하면 안정될 거야. 조금만 더 지나면 편해질 거야. 그렇게 미래가 현재를 견디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은 완전히 편해지는 곳으로 가기보다 고민의 모양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요. 젊을 때는 경제와 일, 아이 양육이 중심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건강과 관계, 마음의 허전함이 더 크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자리도 달라지고 한때는 분주함으로 덮였던 공허함이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약해져서 그런가? 내가 더 부지런해야 하는데. 쇼펜하우어는 그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같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망가진 게 아니라 삶이 원래 그렇게 기복을 가지고 흐르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숨을 쉬게 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너무 나를 몰아붙일 필요는 없겠구나. 그렇게요. 쇼펜하우어가 제안하는 삶의 태도는 사실 한 문장으로도 요약이 됩니다. 인생에서 행복을 크게 키우는 것보다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하라. 우리는 흔히 행복을 크게 만들기에 집중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안정된 것, 더 인정받는 것.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그 방향이 오히려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끝이 없고 비교는 끝이 없고 욕망은 늘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행복해져야 한다는 목표보다 덜 아프게 살아야 한다는 목표가 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가 비관주의자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묘한 안도를 얻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삶이 원래 고통이 기본값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냥 체념해야 하나요? 쇼펜하우어는 체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삶을 너무 과장된 기대 위에 올려놓지 말자고 말합니다. 너무 큰 희망이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희망 말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완전히 편해질 거야. 저 사람만 바뀌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내가 이것만 가지면 마음이 평생 안정될 거야. 이런 희망은 잠깐 우리를 버티게 해주기도 하지만 현실이 그 희망을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을 더 크게 꺾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을 버리라고 하기보다 희망을 현실에 맞게 줄이자고 말합니다. 완벽한 행복이 아니라 감당 가능한 하루를 목표로 삼자고요. 그가 말하는 현실적인 방향은 대체로 이런 흐름을 가집니다. 첫째, 기대를 조금 낮추는 것. 둘째, 욕망을 조금 덜어내는 것. 셋째, 마음이 쉬는 시간을 일부러 만드는 것. 이것들이 거창한 철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건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행복이 항상 지속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이 있고, 편안한 날이 있으면 불편한 날이 있고, 뭔가가 풀리는 날이 있으면 또 막히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삶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날이 왔을 때 우리가 덜 당황합니다. 왜 또 이러지? 내 인생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아, 또 한 번 파도가 오는구나. 오늘은 그런 날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전자는 나를 공격하지만 후자는 나를 보호합니다. 욕망을 덜어낸다는 건 아무것도 원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욕망 중에서도 나를 특히 힘들게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과 비교해서 생긴 욕망, 체면 때문에 들고 있는 욕망, 내 몸과 내 형편에 맞지 않는데도 놓지 못하는 욕망, 내가 진짜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욕망. 이런 것들이 마음을 크게 소모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런 욕망을 조금씩 구분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내 필요인가? 아니면 남의 시선이 만든 필요인가? 이 욕망은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갉아먹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의 짐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가벼워지진 않지만 분명히 덜 흔들리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쉬는 시간을 만든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특히 예술의 힘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음악, 시, 그림, 책.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잠시 고요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을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의지가 잠시 멈추기 때문입니다. 더 가져야 해, 더 인정받아야 해, 더 빨리 해야 해 같은 소음이 잠깐 꺼집니다. 물론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속 소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나로 잠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그런 순간이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저는 꼭 한 가지를 더 따뜻하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럼 삶은 어차피 힘든 거네라고 결론 내리면서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까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철학이 마음을 더 어둡게 하기보다는 나를 덜 미워하게 하는 철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가 진짜로 무너지는 이유는 고통 자체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 탓으로 만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적어도 그 질문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불안은 인간이 원래 가진 것, 결핍은 인간이 원래 가진 것, 고통은 삶의 구조 안에 들어있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힘든 게 이상한 건 아니야.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내가 망가진 게 아니라 삶이 원래 이렇기도 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살 길을 찾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래 참고 견디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50대, 60대, 70대라는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버텨야 했던 날이 있었고, 자식을 위해 참았던 날이 있었고, 부모를 위해 마음을 눌러야 했던 날이 있었고, 일터에서 체면과 책임으로 버텨야 했던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몸까지 예전 같지 않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삶을 지나오면서도 오늘 이렇게 조용히 철학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여전히 내 마음을 살피고 싶고 여전히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려서 당신께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삶이 원래 쉬운 구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무겁다면 아주 작은 실천을 하나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거창한 결심 말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탓하는 말을 한 번만 덜 해보기. 오늘은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아, 의지가 또 시작했구나라고 알아차리기. 오늘은 뉴스나 자극적인 정보에서 조금 떨어져서 내 마음이 숨 쉴 자리를 만들어주기. 오늘은 음악 한 곡을 목적 없이 그저 듣기. 이런 작은 것들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덜 아프게 사는 기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라고 불리지만 저는 그가 사실은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고통을 쉽게 말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마음먹기 나름이야, 긍정해,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어. 원래 인생은 그런 면이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쇼펜하우어의 말이 바로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그가 세상을 밝게 칠하지 않았던 것은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고통 속의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삶을 너무 낭만적으로 포장하면 그 포장이 벗겨지는 순간 사람들이 더 크게 다치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비관은 끝이 아니라 마음을 놓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삶이 원래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제야 나에게 조금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그제야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은 조금 쉬어도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 당장 삶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느슨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느슨함이 내일을 견디게 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한 번만 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버텨왔다. 오늘 힘든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삶이 원래 그런 결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마음속에 이 문장을 조용히 놓아보셨으면 합니다. 삶이 힘든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이 원래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편에서는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개념인 의지를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리는지, 왜 자꾸 비교하는지, 왜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지 그 구조를 더 따뜻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